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처음부터 막 엄청 기대를 하시네. 네, 생활 콘텐츠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실제로 오랜만인가? 일요일에 뵀으니까. 네. 어,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반갑기도 하고, 이 방송을, 그래요? 감사합니다. 방송을 진짜 오랜만에 키면 좀 더 좀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준비할 시간이 많은 많아지니까 좀 덜 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떨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음악을 들어볼까요? 네, 배경이 음. 살짝 좀 줄여볼까? 이 정도 되나?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곡을 좀 가져왔어요. 네. 요거는 사실 안지 얼마 안 된 곡인데 가수도 완전히 좀 처음 보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되게 이제 분위기가 되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곡이네 하고 가져왔습니다. 네. 어, 요 근래에 되게 날이 추웠죠. 사실 오늘은 그래도 낮쯤에 좀 날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좀 나왔는데 진짜 맞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원래 차 타고 출근하시지 않았어요? 저번 말씀하신 거 보면 차로 출근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 음, 그렇게 또 되셨구나. 하필 이렇게 추운 날에 또 그렇게 또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면 또 어쩔 수 없죠. 하필 이렇게 추운 날에. 저는 다행히 추운 날에 양을 또 원래 어머님 차시구나. 그럼 또 어쩔 수 없죠. 차주분 말을 따라야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주인님 말을 따라야지. 그 명목상 아무리 명목상이라고 해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가에 다녀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뚜벅입니다. 네, 따로 차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전을 무서워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면허는 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핫팩을 좀 최근에 잔뜩 사뒀어요. 핫팩 있으니까 그래도 꽤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좀 단점이 이거를 핫팩을 미리 좀 데우지 않으면 그 출근 다 해가지고서야 이제 좀 뜨거워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정작 그 필요할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는데 출근이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별론데 어떤 걸까?
차가 좀 시급하긴 한데 또 서울에서 차를 타고 출퇴근하려면 또 그 지옥을 뚫고 가야 되니까 그냥 이제 차의 장점은 이제 춥고 덥고 이거에 대해서 좀 면역이 된다는 점 그런 거가 있긴 한데 그렇죠. 또 걸리는 시간 또 이제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도로 사정 따라서 더 늦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좀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시간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꺼려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물론 운전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가 제일 크긴 합니다. 네. 제가 그 예전에 그 사이버펑크에서 운전한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뭔가 실제로도 그렇게 운전을 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운전을 처음에 GTA로 배웠더니 그랬더니 일단 면허를 따긴 했어요. 그런데 면허 자체가 제가 되게 면허 그 시험이 쉬울 때 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진짜 그래요? 그런데 운전 잘하고 다니시네. 저는 그때 땄더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 게 경험이 다르시네. 저는 이제 면허를 따고 운전할 일이 없기도 했고 또 이게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도로로 나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자동운전 그거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장롱면허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듣기로는 서울 일부 구역이 좀 자동운전 뭐라더라 시범구역 그런 걸로 됐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이거는 출처가 불분명해가지고 확답은 못 드린데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그런 자동 운전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나 봐요. 워낙 그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의외로 막 5년 내에는 자동 운전이 되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운전하다가 뭐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에서 그걸 쓰고 운전하다가 그 사고를 심하게 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 되냐 뭐 이런 그런 약간 법률 다툼 같은 걸 다루는 그런 예능을 본 적도 있는데 근데 뭐 그것도 조만간 또 해결이 되겠죠. 그런 우리 같은 도로도 AI 발전이 워낙 좀 빠르기도 하고 오늘 이제 뉴스를 보는데 우리도 총선이지만 미국 쪽도 대선이 있잖아요. 곧 대선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 대선 후보의 목소리를 이제 AI로 합성을 해가지고 가짜로 해가지고 절 뽑아주지 마세요 뭐 이런 그 전화를 돌렸다고. 네. 최근에 그게 좀 약간 미국 대선에서 꽤 날렸나봐요. 아직은 이제 당 내에서 대선 후보 정하는 그 단계인 것 같은데
이게 AI 목소리가 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예능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거에서는 바이든 목소리로 해가지고 저 바이든을 뽑지 마세요 라고 그냥 이제 유권자들한테 쭉 그 가짜 전화를 뿌렸다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타일설 같은 거 이제 나올 때 그때만 해도 그냥 이제 그냥 개그였고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하냐는 우려 정도였는데 그거를 실제로 어떤 사람이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국이 좀 뒤집혔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무서워요. 이게 나중 가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또 있었대요. 뭐 어디 재단에 후원을 해주세요 하면서 유명 연예인들 얼굴이랑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홍보 같은 거를 한 사기 같은 게 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막 뭐 조인성, 송혜교 약간 이런 네임밸류 있는 그런 분들을 그 딥페이크 해가지고 그 약간 요 재단의 지지 광고를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몇 억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런 정도로 좀 큰 사건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AI 발전이 되게 좋긴 한데 또 요런 쪽은 또 무서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영화계 쪽에서는 이거는 아직 사건은 아니고 이렇게 될 거다 전망이긴 한데 그 배우의 연기나 이런 거를 그 뭐 대충 대역이나 뭐 아니면 CG로 만들어 가지고 딥페이크를 입혀서 영화를 만드는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뭐 미래학자들이 좀 전망하는 그런 게 또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우들의 역할은 얼굴과 이 목소리를 제공하는 역할에 이제 그치고 연기는 AI가 하고, 그러니까요 AI 영화가 대량 생산되고 그 영원히 늙지 않는 AI 배우가 탄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뭐 예를 들어 누구랄까 그 영원히 늙지 않는 톰 홀란드를 볼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멋진 배우들이 지금도 요런 영화를 맡아가지고 연기를 하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실제로 그런 사회가 오니까 굉장히 좀 섬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가지고 미국 쪽에선 AI로 인해서 이 배우와 성우들이 대량 실직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그 헐리우드 작가 파업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뭐 그 마블 영화가 뭐 스케줄이 밀리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이거의 연장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대본을 AI가 쓰고 사람 작가는 그 AI가 생성한 대본을 다듬는 역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작가들의 대량 해고 뭐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 같고 뭐 작가 대우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하여튼 AI가 의외로 AI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진짜 네, 문화 쪽은 사실 이제 AI 산업을 처음 전망을 할 때는 이 문화 쪽이 AI가 제일 나중에 파고들 것이다.
창작의 영역이 AI가 제일 나중에 파고들고, 그냥 이제 서류 업무나 서비스 영역 요런 쪽에서 AI가 좀 가장 빨리 파고들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거는 그 창작을 하는 예술가들 요쪽만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남고, 단순 업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까다롭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사람이 더 싼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 그 서비스가 그 대응해야 될 게 좀 확실히 많죠. 그래가지고 뭐 KT나 뭐 카카오 이런 쪽에서는 고객센터를 AI로 돌리긴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좀 그 매번 그 고객센터에 전화할 일 있으면 좀 오히려 짜증이 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사람을 더 채용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람 말을 일단은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의외로 서비스 쪽에서는 AI가, 그리고 뭐 돈 문제도 있을 테고요, AI가 좀 나중에 들어오게 될 것 같고, 오히려 가장 늦을 것 같은 창작의 영역에서 AI가 이렇게 빨리 파고든다는 게,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충격입니다. 솔직히 그 AI가 그 소설을 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되게 비웃었어요. 그 AI가 쓴 소설이 이제 몇 년 전이더라, 한 6년 전 그때쯤에 이제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냥 단어의 조합이었거든요. 이 단어의 나열 그냥 그 정도여가지고, 이거는 아직 AI가 뭔가 창작을 하는 거는 한참 후의 일이다, 이거는 아직 멀었다, 안 된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드저니, 챗 GPT 이런 친구들이 좀 막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진짜 그러면서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무서울 정도긴 한데, 이제 망고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음악이 왜 이렇게 끊겨? 요 노래만 끊기네. 노래 끊기니까 넘기자. 하여튼 프리픽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좀 무료 소스를, 이것도 끊기네. 이게 내 인터넷 문제인가? 이거는 나 혼자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 여튼 뭐 내가 남았어. 하여튼 게임하실 때 그거는 아무래도 파생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컨트롤을 팟색으로 할 때, 방송은 이제 물론 캡처보드 통해 가지고 하긴 하는데, 아닌가? 캡처보드 문제인가? 그런데 일단은 제가 들을 때는 소리가 멀쩡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단순히 또 인터넷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그게 좀 간헐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어떨 때는 안 일어나다가 어떨 때는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왜 일어난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알아야 이게 해결책도 마련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저번에 이제 그 언제였지? 합방 때 그 제가 인터넷 문제가 되게 좀 크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아이패드가 옆에 있어가지고 아이패드가 약간 인터넷을 방해했었나 봐요. 아니면 뭐 그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아이패드를 맥북 근처에 두면 이게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통해 가지고 그 컴퓨터를 듀얼 모니터로 이제 아이패드 서브 모니터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가 갑자기 켜져가지고 인터넷이 좀 느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튼 결론적으로 아이패드를 껐더니 갑자기 그 속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약간 네, 올려주셨던 그 노래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저번에 들었을 때는 이 노래 안 끊겼는데, 네, 그랬던 거예요. 일단 올려주신 건 다 들어봅니다. 약간 요 노래는 그런데 뭔가 어쩐지 뮤지컬이 연상되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잘 부르고 싶다. 여튼 참 유선인 원래 그런 느낌으로 부르신 그거구나. 뮤지컬이 참 노래가 또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올해도 뮤지컬 되게 좀 진짜 이제 뮤지컬도 되게 여러 개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뮤지컬풍으로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은 진짜 멋있어요. 약간 진짜 목소리로 노래로 연기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일단은 그 보컬 트레이닝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은 네, 커버곡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한다면 좀 보컬 트레이닝을 좀 어느 정도 받고 해야 이 좀 들어줄 만한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냥 하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죠. 최근에 또 그 약간 데뷔한 대기업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제 좀 약간 구경을 갔는데, 그 허니즈라고 이제 대기업이 최근에 데뷔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구경을 갔는데 이제 거기는 완전히 가수들만 모아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데뷔하신 분들이 다들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시면 이런 영세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근데 진짜 잘 부르세요. 다들 되게 좀 노래가 이제 각각의 개성이 있으면서 되게 좀 잘 부르시는데, 오히려 그 리더분이 노래가 상대적으로 그분도 되게 좀 노래
잘하시는 편이긴 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졸업을 하셨는데 그만큼 또 음, 멋진 분들이 뭐 환생하신 분도 계실 테고, 하여튼 진짜 좋은 분들이 많이 이제 또 데뷔를 하셔가지고 또 다시 귀가 흥겨워지더라고요. 뭐 가끔 요건 관계없구나.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참 좋습니다. 약간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런 분들 이제 약간 가수 지망생 아니면 가수 하시는 분들이 데뷔를 하시는 건지 어쩜 그렇게 다들 노래를 잘하시는지 신기합니다. 프라임 비디오로 프라임 비디오가 거의 뭔가 갱신이 안 되던데, 특히 애니 같은 경우. 이거 지금 나왔어요? 이거 나온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거 그 무슨 호텔이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히읗으로 시작했는데, 이거 엄청 저 기대했던, 잠깐, 맞아, 해즈베인 호텔. 그거 계속 유튜브에서 약간 떡밥만 계속 풀다가, ES4 유료. 그러면 다시 이제 결제를 해야겠네, 프라임 비디오를. 진짜 뮤지컬 느낌으로 해가지고 엄청, 특히 이제 설정도 되게 좀 흥미롭잖아요. 약간 그 주인공이 이제 지옥의 새로운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지옥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약간 처음에 뭐 지금 이제 요렇게 프라임 비디오 나온 것도 그 설정이 그대로 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처음 파일럿 나올 때만 해도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약간 지옥을 그 개선하겠다는 그러면서 이제 해즈빈 호텔이라는 거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약간 매운맛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되게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던 애니긴 한데, 계속 뭔가 감질맛 나게 노래 영상들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약간 굿즈 판매 뭐 이런 것들만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접는 거 아니야 이대로? 약간 그런 생각 좀 있었는데, 프라임 비디오로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나온지 몰랐어요. 약간 프라임 비디오로 나온대 해가지고 나중에 프라임 비디오 결제를 해야지 하고만 있었는데, 벌써 나왔구나. 네. 그러면 프라임 비디오를 결제를 또 해야겠네요. 이게 프라임이 뭔가 새로운 게 되게 안 나와가지고, 알레스터가 그 팔 4개 있는 그 친구인가요? 그 굉장히 약간 이미지가, 라디오 악마. 그 친구 되게 좀 매력적이죠. 프라임 비디오가 뭔가 새로운 게 나오긴 하는데, 약간
약간 이 뭐랄까 아주 그냥 새로운 게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뭔가 이 끌리는 게 없는 약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최근에 해지를 했거든요. 근데 가면라이더는 되게 좀 재밌게 봤습니다. 손이 안 가는 게 좀 많죠. 그래가지고 약간 트위치 때문에 결제를 했었다가 뭐 트위치 그 프라임 게이밍도 있고 그러니까 겸사겸사 해서 좀 결제를 해보자 해가지고 결제를 했었는데 영상도 너무 안 보고 뭐 프라임 그걸로 해가지고 게임 보상 받는 것도 그렇게 잘 뭔가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멋진 징조들은 봐야지 하고 그냥 묵혀만 뒀다가 아직 안 봤었고요. 가면라이더 뭐 새로 나온 거 예전에 알던 분이 가면라이더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영업당해가지고 그 전대물 중에선 유일하게 가면라이더를 좀 보거든요. 그분이 진짜 가면라이더 광팬이어가지고 네, 제가 영업은 잘 못하고 좀 영업을 많이 당하는 편인데 그때 가면라이더 뭐였지? 더블 아니고 그 요리왕 나오는 그게 뭐였지? 기토 아니고 키바 아니고 하여튼 뭔가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안 나가지고 여튼 네 가면라이더 영업 당해가지고 전대물 중에서 유일하게 가면라이더만 봅니다. 근데 그 아마존에서 그 프라임 비디오 측에서 가면라이더를 또 막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굉장히 좀 다크하게 어둡게 리메이크 해가지고 나오는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처음에 나온 게 가면라이더 아마존즈라는 건데 약간 옛날 거 다 옛날 거 리메이크래요. 근데 굉장히 좀 약간 사회 비판적으로 해가지고 리메이크를 하더라고요. 대놓고 그 가면라이더 블랙 그거 같은 경우는 일본 내 약간 그 자이니치라든지 약간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그거를 대놓고 좀 비판을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완전 블랙이라고. 네, 진짜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죠. 그 가면라이더가 참 멋들어지게 딱 나오긴 하는데 내용이 좀 너무 어둡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가면라이더 보는 게 뭔가 사회 비판적인 그런 거를 보기 위해 보고 싶어서 본다기보다는 뭔가 그 악당들이 그 쓰러지는 그 시원시원한 모습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물론 악당들이 쓰러지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좀 어둡고 가면라이더가 적을 쓰러뜨려도 뭔가 환영받는 분위기 약간 그런 게 좀 아니어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약간 그 여전히 TV에서 하는 가면라이더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아마존에서 그 프라임 비디오에서 나온 가면라이더는 약간 좀 블랙 쪽으로 약간 좀 어두운 쪽으로 아예 컨셉을 좀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존즈도 그렇고 블랙도 그렇고
다 좀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그게 뭐 나름 재밌긴 한데 그거를 영화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TV로 해가지고 계속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중간에 하차를 하긴 했는데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면라이더 더블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번 분기였나요? 저번 분기였나? 그거에 그 후속작으로 해가지고 만화가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 국내에서는 라프텔에서 아마 안 해줬을걸요. 국내에서는 아마 볼 방법이 없었던 걸로 같은데 후토 탐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 가면라이더 더블은 되게 밝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가면라이더는 라이더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라이더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좋아해요. 처음 본 그 가면라이더가 카부토구나. 카부토가 생각이 안 났네. 처음 본 가면라이더가 가면라이더 카부토였는데 이게 그 첫 화에서 그 라이더킥을 하는데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라이더는 라이더킥을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게 박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라이더킥 하는 작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라이더킥 하는 작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특히 좀 약간 요즘 작품으로 가면 갈수록 이 라이더킥이 솔직히 화려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화려한 필살기를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뭐 요즘 나오는 거는 뭐 사실 뭐 국내에서 볼 방법이 뭐 마땅히 없으니까 요즘 좀 그리고 그 영업하시던 분이랑도 약간 뭐 다들 그렇잖아요. 약간 이 취업하고 그러면 이제 연락하기 힘든 거 다들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한테 영업당했던 장르도 좀 시들해지는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러고 보면 저 진짜 영업을 사방팔방 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블루 아카이브도 결국 영업당해서 했고 페르소나도 영업당해서 했는데 진짜 웃긴 게 저한테 페르소나를 영업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 제 영업은 파판인데 실패했어요. 일단은 그 친구가 저한테 페르소나를 영업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야 네가 나한테 페르소나 영업했잖아 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나는 걔가 나한테 어디서 페르소나를 영업했는지 무슨 말을 하면서 영업했는지까지 지금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때가 아마 뭐 학교 축제였나 막 그때 걔가 게임기를 가져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재밌어 하면서 영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게 좀 평소 없는 그 상황이니까 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억이 남았는데 근데 자기는 절대 안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페르소나를 해본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좀
내 주위에서 너밖에 페르소나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면서 좀 황당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파판은 진짜 제가 사실 주변에 영업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파판 14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영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약간 이 트신들이라든지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영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래? 아 그런데 나는 좀 별로 손이 안 간다 막 하면서 늘 좀 막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하고 있어. 야 너 관심 없다며 했더니 아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가 저한테 그걸 한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아니 이게 친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뭔가 나도 이 교류를 하면서 뭐 길드도 만들고 그 파티로 해가지고 던전도 가고 레이드도 가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MMORPG 같은 경우는. 근데 조용히 그냥 하고 있어. 그런 게 글소도 그랬고요. 검은 사막도 그랬던 것 같고, 꼭 보면 이제 제가 접었는데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내가 하자고 할 때 안 하더니 글소도 이제 내가 접으니까 친구들이 하고 있고, 검은 사막도 저는 이제 5배 때부터 했었는데 5배 때 막 할 때 야 이거 진짜 재밌어, 이거 5배인데 이거 크게 될 게임이야 막 그랬는데, 그래가 딱 접으니까 친구를 하고 있고. 파판도 그랬고 약간 영업에 소질이 없나봐요. 뭐 다행히 이제 직업을 영업적으로 안 잡아서 참 다행이다 싶긴 한데, 만약에 영업적으로 잡았으면 그 진짜 영업 실적이 바닥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니 자네는 도대체 물건 팔라고 보냈더니 뭐하고 다니는 거야?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매일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고 보면 영업에 성공한 게 없네. 네, 영업에 성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도서관 영업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네, 심지어 이 도서관 아니 뭐 도서관 좋아하세요 해가지고 도서관에 간 사람이 없으니까. 제 방송은 다들 봐주시지만 좀 도서관 가기에는 날이 좀 많이 춥긴 하죠. 그러니까 영업이 참 잘하는 분들 보면 되게 좀 부러워요. 이게 아무래도 좀 말발이 좀 돼야 되니까. 약간 그런 재주는 좀 못하고 난 것 같아요. 아, 앙스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리듬 게임이라서 힘들겠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수많은 리듬 게임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
그 리듬 게임만 아니면 하겠는데. 참 그런데 여성향 게임이라는 그 편견만 좀 벗고 보면 캐릭터들은 되게 좀 참 매력적이던데. 약간 예전부터 눈여겨는 보고 있었던 게임이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예전처럼 곡만 모으고 정작 이제 게임 플레이는 전혀 이제 못하고 끝나게 되지 않을까. 가차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제가 그 전부터 가차는 엄청 많이 하고 네, 정작 그 하라는 리듬 게임은 안 하고 가차만 돌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이돌 마스터도 그랬고, 또 그 약간 미코 나오는 그 리듬 게임 있었죠. 이 이름 뭐였지? 뭐 미코 나오고 린넨 나오고 컬러풀 스테이지 좀 가물가물한데, 그것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것도 거의 이제 열심히 가차만 돌렸던 것 같고, 디모는 가차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디모는 좀 안정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DJ 맥스도 게임은 정작 이제 게임 플레이는 안 하면서 곡만 이제 주구장창 싸우면서, 이제 예전에 그 폰게임으로 나왔던 DJ 맥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작 게임 플레이는 안 하면서 곡만 이제 주구장창 사제 끼고, 네. 그리고 PC용 DJ 맥스도 이것도 가차가 없으니까 곡만 이제 DLC로 나오는 것만 주구장창 사고, 또 그리고 PC용 아이돌 마스터도 요것도 가차 돌린 게 없으니까 DLC 가차가 없다고 이제 안 지르는 게 아니고 DLC를 사는. 이것도 있었다. 지금 이제 마크로스 노래인데 지금 뒤에 나오는 게, 마크로스도 리듬 게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멀쩡히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일본 스토어에서 네, 리듬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마크로스도 노래 진짜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리듬 게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캐릭터 뽑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네, 또 가차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가차만 안 했어도 좀 기가가 되지 않았을까. 진짜 엄청 했는데. 그런데 그 마크로스 리듬 게임이 좀 특이한 게, 이게 마크로스라는 그 애니에서 거의 이제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여자잖아요. 그리고 남자분은 이제 파일럿으로 좀 많이 나오죠. 이게 좀 남성향 애니여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유일하게 그 남자 보컬이 있습니다. 마크로스 세븐의 주인공이고, 지금 이제 뒤에 깔리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긴 한데, 바사라라는 친구. 근데 진짜 마크로스 세븐은 진짜 명작이에요. 이 바사라라는 진짜 그 리듬 게임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남성 보컬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아마 다른 시리즈에서는 그 남자가 가이였던 그게 없었을걸요. 자, 그렇다고 BL 작품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연애가 있었던 작품도 아니네요. 여튼 좀, 네, 마크로스 세븐은 참 특이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짜고짜 전투 한복판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내 노래를 들어 하면서 강제로 노래를 주입하는 주인공. 정말 참 처음에 이제 마크로스 세븐이 명작이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봤었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실제로 그 영업이 성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거의 그 마지막에는 진짜 전국급의 스타가 됐다고 기억을 하는데, 아마 다음 작에서 약간 전설의 밴드란 느낌으로 살짝 지나갔을걸요. 근데 참 대단하긴 해요. 약간 처음에는 첫 화를 봤을 때는 아니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어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니 총알이 막 지금 막 날아가고 외계 종족이 갑자기 이제 우리 사는 곳을 쳐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이제 스피커를 꽂으면서 싸우지 말고 내 노래를 들으라니. 아니 지금 저쪽에 쳐들어왔다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진짜. 근데 결국 그게 통했어요. 그게 더 웃겨. 그게 통했다는 게 더 웃겨요. 그리고 마크로스 세븐을 제외하고는 다들 약간 좀 노래가 많이 아이돌풍 노래가 많은데, 세븐 말은 약간 요런 밴드 음악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밴드 음악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으로는 되게 좀 올드한 애니긴 한데 그런데도 약간 세븐이 좀 제일 좋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면 예전에 슈로데에도 마크로스 세븐이 출전한 적이 있는데 얘네는 아마 공격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제 노래만 불러가지고 하는 서브터로 해가지고 나온. 진짜 웃겼어요. 아마 슈루데에서도 똑같이 내 노래를 들어 했던 그 대사를 하면서 끼어들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참 당황스러워. 근데 뭐 그 당황스러움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좀 패럴드가 굉장히 좀 빠지죠. 진짜 요즘 그 다른 분들 패럴드 하는 거 보면 나도 빨리 지금 패럴드를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뭔가 뒷게임은 또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게 거의 이제 지금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이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막 어떤 분들은 벌써 이제 스트리머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또 다 같이 하는 거를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보스 보스 잡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젤다처럼 뭐 젤다에도 아마 왕국의 눈물이었나? 뭐 하여튼 낙하산 타고 활공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활공하는 게 또 있는 것 같고, 또 포켓몬을 포켓몬이래. 패를 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사슴 같은 친구랑 용 같은 친구 타고 다니는 걸 봤거든요. 다른 분들 하는 거. 진짜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총도 나중에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또 듣기로는 진짜 이제 제가 이제 플레이하면서 짐작만 했었잖아요. 나중에는 이 포켓몬들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좀 이 돌아가는 게 자동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마을이나 이런 거는 자동화로 포켓몬들이 다 꾸려가도록 하고, 이 중반에는 그냥 이제 탐사랑 뭐 보스전 요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되게 참 잘 만들었어요. 그냥 단순 짝퉁이 아니라 약간 이 정도쯤 되면 오마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여러 요소들을 잘 버무린 게임 같아요. 뭐 나중에는 오늘 그니까요, 수상하게 어떤 분은 이제 포켓몬 왕국의 눈물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플레이를 하기도 했었는데, 방송 제목을.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포켓몬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젤다의 전설 느낌 나는 부분도 좀, 젤다의 전설에서 영향받은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뭐 어떤 분은 또 GT 맛도 좀 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들을 좀 맛좋게 버무렸다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펠들이 약간 포켓몬 맛이 나면서 좀 약간 묘하게 다른, 그래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귀염귀염한데 좀 매운맛이란 부분에서 롱빈터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그 롱빈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약간 매운맛 동물의 숲이거든요. 그 매운맛 동물의 숲인데, 아마 몇 번 지나가다 보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영상으로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진짜 막 총 들고 그 협박하고 감금하고 노예화하고 막 뭐지 터렛 같은 것도 세우고 과연 이게 동물의 숲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되게 좀 험난한 동물의 숲 게임인데 약간 나중 가면 그런 느낌으로도 할 수 있게 패치가 된다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벌써 나온다고? 아, 1시간 했구나. 아, 이거를 약간 마지막 곡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네. 이게 그 요즘 한때 핫했죠. 디지털 서커스라는.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 참 약간 이런 류 매운맛 애니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약간 이런 류 매운맛 애니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디지털 서커스가 좀 어떻게 보면 그 소드아트 온라인?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그건 소드아트 온라인보단 더 좀 다크한 게 VR 게임을 하다가 그 서커스 게임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디지털 세상으로 납치돼서 그 삐에로를 연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 유일한 탈출구는 이제 진짜 이 손에 안 닿는 저 멀리 있는 이제 출구라고 써 있는 부분뿐이고 일단은 강제적으로 이 거의 디지털 세상에서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AI의 명령을 들으면서 그 서커스를 광대를 계속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파일럿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속 이제 연기를 하는데 솔직히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가 계속 있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천신만고 끝에 그 출구에 도달을 해서 출구로 이제 나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AI가 다들 이제 출구로 여기서 나가고 싶다 그렇게 이제 원하니까 자기 나름은 출구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걔는 AI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다가 그냥 요 디지털 구현돼 있는 세상 밖에 그 공허로 그냥 빠지게 그렇게만 만들어 놓고 내팽개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가 어떻게 보면 미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 디지털 세상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까 들었던 그 엔딩곡이 나오는 게 그 삐에로 여자애가 그 결국에는 자기는 여기서 탈출할 수 없고 이 웃기지도 않는 그 삐에로 역할을 계속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자포자기의 약간 좀 이 산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망가진 웃음을 지으면서 요 엔딩곡이 나오는데 되게 좀 그게 안타까우면서 되게 좀 약간 묘한 감상을
낳게 되는 그런 애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감질맛 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1화 내용이에요. 지금 1화밖에 안 나왔거든요. 유튜브에 한글 더빙까지 돼가지고 이제 공짜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1화 내용 그 파일럿 부분이에요. 네, 엄청 감질맛 나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싶은. 그러니까 다들 이제 파일럿, 아까 들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파일럿 부분만 보고 그렇게 지금 컬트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그런 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헤즈빈 호텔이랑 좀 비슷하죠. 헤즈빈 호텔도 약간 파일럿 이제 트레일러 부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완전 열광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던 거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요즘 좀 VR 그런 것도 있고, VR로 해가지고 그 VR 그 기기를 통해서 디지털 세상에 갇히는 그런 내용은 참 재밌는 소재인 것 같아요. 의외로 그런 소재를 가진 게 그 다텍 사인이라는 애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소드아트 온라인이 제일 그 소재로 또 유명하고, 뭐 그 소재를 좀 약간 가볍게 다루긴 했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요 디지털 서커스까지.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이 디지털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이 갇히게 된다면 엄청 좀 끔찍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소재를 다텍 사인이라는 말 나온 김에 다텍 사인을 OST를 좀 들어볼까? 이게 다텍 사인이라는 애니를 통해 가지고 이 소재를 좀 먼저 접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약간 주인공이 약간 의도한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VR 게임이 그 좀 보편화된 시대에서 현실이 힘드니까 계속 이제 게임에 접속을 하다가, 게임 내에 이제 고도로 진화된 AI와 좀 어느 정도 거래를 해가지고 디지털 세상에만, 거래까지는 아니었구나.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이제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로그아웃 방법을 못 찾게 된, 이 게임 세상에 갇히게 된 그거였는데, 약간 기억상실증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차피 힘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디지털 세상을 그냥 즐기게 된, 여기서는 내가 전지전능하잖아 하면서 약간 처음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제 그 친구의 시점으로 간 게 아니라, 약간 그렇게 이제 AI래, 이 로그아웃도 못하고 갇힌 요 친구를 둘러싸가지고 뭔가 주변 인물들이 이 친구를 발견하고, 이 친구가 뭔가 이상한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이 친구한테 접근하고 이 친구한테 무슨 사정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약간 그런 식. 그리고 이 친구의 그 괴로움, 그런 것들을 좀 공감하고 고쳐주면서 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약간 그런 내용.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 게임 속에 갇힌 게 아니구나. 뭐 후반에는 꽤 큰 내용이긴 하네. 아마 주요 소재 중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본지 좀 오래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소재를 처음 접한 게 이 다텍 사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드아트 온라인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좀 VR 게임을 소재로 한 것도 좀 있고, 또 그리고 그 게임 제작자가 그 게임 내에 뭔가를 장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로그아웃을 못하고 게임에 갇힌 것도 어느 정도 좀 동일하고요. 근데 다텍 사인 같은 경우는, 다텍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를 이어가는 게, 어떤 스토리는 애니로 했다가 똑같은 거 나오네. 어떤 스토리는 게임으로 이어갔다가, 어떤 스토리는 애니로 이어갔다가, 어떤 스토리는 소설로 이어갔다가,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를 너무 다양한 매체로 해가지고 이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이제 게임이랑 딱, 예를 들어 소드아트 온라인 같은 경우는 딱 이제 소설만 읽으면 그 내용 전개를 정확하게 이제 키리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약을 해서 요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텍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애니만 봐서는 또 요 스토리 전개를 이해할 수 없고, 그렇다고 게임만 해서는 요 스토리 전개를 또 이해할 수 없고, 약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성공을 비교적 못한 거 아닌가. 좀 약간 중구난방이었어요. 그 애니랑 게임이랑 소설이랑 그거를 다 섭렵해야만 스토리의 전개라든지 뒷설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게 만들어놔가지고, 나름 큰 회사였던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죠. 캐릭터는 되게 좀 매력적이고, 일단은 그 OST가 지금 이제 다텍 사인 OST인데, 지금 제가 틀은 게 그 카즈우라 유키라고 해서 꽤 유명한, 요한에 반갑습니다. 꽤 유명한 그 OST 만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만들어가지고 노래는 진짜 좋아요. 노래는 진짜 좋은데, 이 다텍 사인이 애니인데, 애니 끝이 결국에는 이렇게 끝났으니까 뒤에는 게임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뒷내용이 알고 싶으면 게임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가지고 좀 약간 좀 뒤집어지게 만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런 거.
그러니까 충분히 이 성공할 수 있는 시리즈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안 팔린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접근이 쉽게 만들었으면, 그랬으면 아마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뭐 시리즈가 완전히 죽었죠. 몇 년 전에도 요거 신시리즈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막 이것저것 다 알아야 좀 알 수 있는 팬게임의 느낌이 너무 강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망했을 거예요. 시리즈가 부활이 안 됩니다. 이거를 부활시키려면 다 그냥 리부트를 해야 돼. 내가 왔을 때.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좀 OST는 진짜 좋습니다. 약간 좀 몽환적이면서, 어렸을 때는 진짜 이런 게임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긴 했거든요. 되게 좀 재밌어 보이는 그 판타지 느낌의 VR 느낌. 흔히 그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역할놀이 게임. 그런데 그런 진짜 VR로 된 그래픽 진짜 짱짱한 그 RPG 게임이, MMORPG 게임이 나오면, 그러면 진짜 이 역할놀이 하면서 되게 심취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그렇게 롤플레잉 그걸 하려면 약간 서버 전체가 어느 정도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그 파이널 판타지를 하는데 나 혼자서 막 미코테에 심취해가지고 그 진짜 이제 NPC가 말할 법한 말투나 이런 걸 하면서 한다고 해봤자 뭔가 호응이 없으면 그냥 공허하잖아요. 그런데 좀 적당히 좀 호응도 있으면서 같이 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좀 그게 엄청 몰입도 되고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이 쩌는 VR MMORPG가 나와가지고 좀 약간 그렇게 몰입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모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아도 VR로 하면 진짜 내 몸이 그렇게 변한 것 같을 텐데, 내 몸이 뭐 진짜 중세 기사 아니 뭐 마법사 약간 그런 식으로 변한 것 같을 테고, 이 지팡이 들으면서 진짜 마법도 쓸 수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거기에 이제 역할 그까지 하면 진짜 게임에서 빠져나오기 싫을 것 같은데. 옛날 게임 중에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텐데, 옛날 그 특히 좀 약간 서양 쪽 그 MMORPG 같은 경우는 서버가 아주 RPG 서버가 따로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서양 쪽 와우랑 스타워즈 9공화국 온라인, 거기에는 그 RPG 서버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진짜 이제
예를 들어 그 국어하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스타워즈니까 막 제다이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제다이인 것처럼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룰이 암묵적으로 있는 서버가 있었어요. 뭐 요즘은 뭐 그런 거 다 없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 요즘은 좀 그렇게까지 몰입해서 즐기시는 분이 좀 드물긴 하죠. 요즘은 네 거의 이제 약간 그렇게 이제 몰입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버튜버를 하시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 좀 합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된 MMORPG에서 그렇게 좀 약간 그렇죠. 최근에 이제 친구랑 TRPG를 해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 좀 있더라고요. 약간 내가 진짜 배우가 된 느낌? 혹은 그 세계관에서 살아 숨쉬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약간 RPG 그 게임에서는 실제로도 일단은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몰입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럽니다. 약간 버튜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타임라인에 파월드 서버가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서버로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긴 했는데 다행히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 약탈 컨텐츠가 없나봐요. 나중에 추가될 예정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서로 이 듀얼 같은 걸 해가지고 상대방 그 패를 빼앗는 약간 그런 컨텐츠가 나중 추가된다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은 좀 약간 협동 느낌이나 아니면 뭐 남의 집 불태우는 거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몰랐는데 그 집 불태울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나무 집 안에 그 모닥불을 두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른 분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나무집에 아주 활활 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댓글을 보니까 불타면 어쩔 수 없다. 그냥 지켜봐야 된다. 불을 끌 수가 없다나 봐요. 약간 물 포켓몬이 뭐 이제 좀 불을 꺼준다든지 이런 거 아직은 없나 봐요. 해가지고 일단은 불 타면 그냥 잘 탄다 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왜 이렇게 스트리머들끼리 하시는 거 보면 일부러 약간 악역으로 해가지고 플레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 다들 하하호호 하면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방송적인 재미를 위해서는 또 악역이 사실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제 그 불태우러 다니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 너무 슬픈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테러를 당하면 그냥 가만히 그거를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좀 슬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수습을 할 수 있거나 그러면 또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은데 테러를 당했네, 우리 집이 불타네, 저거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쳐다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너무 좀 슬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나중에는 패치가 되겠죠. 약간 물 포켓몬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나중에는 진짜 소환 방법 분명히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날씨가 추가된다든지 뭐 비 내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가 지금은 당분간은 그 버그 잡는 데 집중을 한다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불태우는 거에 대한 그 방지 대책은 당분간 없을 거라는 거, 그게 좀 가장 큰 단점일 것 같습니다. 뭐 저야 아무래도 당분간 합방은 없을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런 테러는 뭐 당할 일이 없을 테지만요. 합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앞에 좀 해만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당분간은 좀 합방을 웬만해서 자제하려고 합니다. 참 그렇죠. 진짜 아이의 무덤이에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친한 분도 있고 그런 모르겠는데 이게 애매하게 친하면 저 같은 아이는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타임라인에 구스구스덕 하실 분하고 합방 그거 올라오긴 했는데 차마 하겠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약간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하긴 한데 좀 더 우선 지금은 약간 이 방송에 적응한 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거를 타임라인에 너네를 보내봤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 방송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야지, 약간 요런 일이 있으면 요렇게 해야지, 또 아니면 요번에는 약간 요런 컨셉으로 해볼까? 약간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본방으로 들어갔을 때 약간 그 보치가 발동을 하게 되면 약간 그런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그냥 계획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뭔가 계획은 있었는데 막 하면서 이제 혼자 이 방송 끝나고 이 복귀를 하면서 좀 약간 이불을 차는 그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러면서 좀 후회를 하죠. 아, 참 어려워요. 진짜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엄청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아마 금요일에는 역전 재판을 한다고 했었죠. 역전 재판 진짜 아마 작년쯤에 이게 나온다고 발표가 났었는데 진짜 기대 많이 했거든요. 자, 아니 2024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야. 그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2024년이 왔고 내일 발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벌써부터 좀 설레는데 일단은 지금 계획으로는 이게 오도로키가 주인공 좀 약간 그나마 좀 메인이 되는 게 4, 5, 6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4편부터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어느 정도 그 인물들 설명이라든지 보신 분들도 이입이 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일 이입이 잘 되는 거는 1부터 해가지고 3편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4편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초장기 프로젝트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4편부터 해도 약간 인물 설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3부터 4까지 좀 세월이 많이 지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배경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 같은 경우 네,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니만큼 보신 분들도 좀 재미있을 수 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짤방으로 이렇게 보내봤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같이 이야기 나누니까 이틀 만인가요? 3일 만인가요? 그래도 참 되게 반갑고 좋네요. 자주 배워야 되는데 진짜 운동을 해서 체력을 늘린 다음에 좀 방송 시간을 늘리던지 해야지. 그건 진짜 자주 연이어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체력이 바닥난다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약간 매일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더라고. 아마 몇 번 시도했다가 그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그나마 이게 좀 늘린 거긴 한데 그렇죠. 운동은 미뤄야 한 것이죠. 그렇게 운동을 미루고 미뤄가지고
내년까지 미루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은 좀 걷기는 좀 그나마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가족들끼리 그 카카오페이에 보시면 만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뭐 만보기는 사실 요즘 뭐 카드 어플이나 뭐 이런데 5만 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에서 특이한 점은 카카오페이 거는 다른 사람이랑 그 상대를 지정해가지고 대기 배틀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온 가족들이 지금 카카오페이 그 만보기를 매주 그걸로 해가지고 걷기 배틀을 하는데, 매번 이게 질 수는 없으니까 이게 다들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너무 열심히 걸으니까 왠지 저도 안 걸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요즘은 제자리에서도 막 걷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 약간 매일매일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걸었어 막 하면서 경쟁하고, 또 특이한 게 약 올리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밑에 있으면 안 걸으세요 하고 막 약 올릴 수 있고, 그런 거 참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쟁 붙어가지고 요즘 걷기는 좀 하는데, 사실 걷기만 한다고 이게 체력이 붙진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안 한 것보단 낫지만. 그래가지고 오늘도 운동해야지 생각만 하고 결국 운동 못한 것 같네요. 일단은 네. 생각보다 꽤 그 걷기 배틀이 생각보다 좀 재밌어가지고 한번 친구들이랑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단점이 여러 명이랑 그 예를 들어 가족들이랑 이제 그 배틀을 붙었어요.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친구 그룹이랑 배틀을 붙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한 그룹만이랑 배틀을 붙을 수 있는 게 이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요 그룹이랑도 배틀 붙고 또 딴 그룹이랑도 배틀 붙고, 발로 같이 하자님 발로 감사합니다. 네, 요아 네 반갑습니다. 발로 참 저번에 했다가 이 저의 그 피지컬의 한계를 느끼고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하고 그만뒀던 것 같은데, 네, 피지컬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많이 그러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행이네요. 약간 이런 걸로 좀 위로받거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전 분명히 제 레벨이 1이니까, 원래 다들 그렇잖아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 낮은 랭크 분들이랑 거의 매칭이 된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아니 다들 막 신출귀몰하고 엄청 날라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비비끼리 투닥투닥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뉴비끼리 그런데도 되게 인력 갖고 70렙 인원이 없나?
저렇게 잡는 건 보통 인원이 없을 때 그러지 않나요? 그래도 롤 때는 언랭이랑 막 마스터랑 이렇게 잡아주진 않던데. 아, 거기도 그래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 배그는 심지어 다른 회사인데도. 참 사람이 없어서.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사람이 없는데 없는 그 뉴비를 끌어올 순 없으니까요. 배그도 진짜 한때는 막 리그도 막 이제 만든다 그러고 좀 엄청 난리였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는 좀 많이 오래되긴 했죠. 그래가지고 크래프톤도 좀 눈물을 마시는 새, 뭐 요거 IP 관련해가지고 뭔가 만든다든지 이것저것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좀 과연 어떻게 될지. 이번에 뭐 그 넥슨에서 문제됐던 게임을 또 여기서 서비스한다고 해가지고 한동안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여튼 참 발로란트라든지 에이펙스라든지 약간 요런 류는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오버워치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비교적 낮았던 것 같은데, 에이펙스랑 발로란트는 되게 좀 정신없더라고요, 저한테. 모르겠어요. 오버워치도 사실 예전에 있던 거여가지고 지금 하면 또 그냥 정신없어 하면서 무력하게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피지컬이 예전에는 에이밍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FPS를 하도 안 해서 그런지, 언제나의 변명, FPS를 하도 안 해서 그런지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에이미슈가 패럴드에서도 에이미슈가 그것도 이제 그 헬스피어 그거를 던지잖아요. 그거를 또 못 맞춰가지고 계속 이제 헬스피어를 낭비를 하는데, 참. 솔직히 패럴드를 하면서 거기는 에이미슈가 없겠지 했는데, 진짜 거기서 에이미슈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시던 분 다들 빵 터져가지고 아니 여기서 에이미슈가 그랬는데, 참. 뭐 그 에이미슈를 보고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으시면 일요일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RPG 엄청 재밌는데, 저는 RPG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일요일 깜짝이야. 네, 일요일에 패럴드 다시 이어서 할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저의 그 펠스피어 던지는 포켓볼 던지는 그 꼬라지를 보고 싶으시면 일요일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 방송하려고 이번 주 금요일 일정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올해 이야기를 하게 됐지. 네, 그러면 일단은 좀 네, 감사합니다. 청결님도 오늘 방송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명이 네, 요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 좀 약간 짤방이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9시에 네, 역전재판으로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